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조남희 작가님 인터뷰 영상인데요. 어, 이분이 상담가이자 작가, 또 은퇴하신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68이라는 나이에 블로그랑 전자책, 이런 새로운 세계에 뛰어드신 이야기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생 후반의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의 심, 이런 데서 영감을 얻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이 인터뷰 속 핵심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요,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걸 딛고 스스로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내신 그 과정,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소통하려고 하는 그 열린 태도. 이런 게 정말 주목할 만하죠. 단순히 정보 요약을 넘어서서 이분의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에서 우리가 좀 깊은 통찰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68의 블로그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권하니까 블로그가 뭔미? 이렇게 되물으실 정도로 IT 기기나 SNS가 완전 낯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터뷰에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으로는 수용력 있게 받아들이셨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낯선 제안인데 그걸 마치 신의 음성처럼 여기셨다고.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도와주세요. Help me 하고 손 내미는 자세. 이게 그냥 도움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타인의 강점이나 재능까지도 자신의 어떤 자원으로 만드는 자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자원의 확장. 네, 단순히 기술을 배웠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핵심이었던 거죠. 혹시 지금 새로운 무언가 앞에서 좀 망설여진다면 이런 열린 마음, 또 도움을 청하는 용기, 이걸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이신 분인데도 들어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셨고 또 결혼 후에는 아드님이 끔찍한 학교폭력, 본인 역시 우울증, 조울증 진단에 공황장애까지 겪으셨다고.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셨죠. 심지어 젊은 시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경험까지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깊은 고통의 경험이 상담가로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인터뷰에서는 공병상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공병상련. 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데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지난 상처가 언젠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성경 구절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먼저 내 안에 사랑의 컵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요. 그 물컵 비유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컵을 채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하셨어요. 바로 오감을 이용한 행복 채우기. 이거죠? 오감이요. 네.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만지는 이 모든 감각이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행복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저축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 때 꺼내 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흔히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행복은 빈도다. 네. 당신의 하루 속에서 그 행복 스위치를 켜주는 작은 순간들, 그게 뭘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감동, 감탄, 감격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습관, 이것도 같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말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LP의 기본 원리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이론, 그러니까 지도가 실제 현실, 영토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걸 바탕으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힘을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그 지도,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언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일 날씨가 화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또 자녀에게 차 조심해! 다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하는 대신에 안전운행하렴!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언어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 감정,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상 언어 속에서 혹시 바꿔볼 수 있는 표현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남희 작가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모습, 또 깊은 상처를 치유의 동력으로 바꿔낸 그 힘, 그리고 일상 속에서 행복을 스스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지혜까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담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신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죠. 흐릿한 거울로는 상대를 제대로 비춰줄 수 없다는 비유처럼요. 그렇죠. 이건 뭐 비단 상담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결국 너 자신을 알라라는 오래된 지혜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경험과 가능성이라는 그 지도 안에서 아직 현실이라는 영토에 충분히 펼쳐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지도를 앞으로 어떻게 더 풍요롭게 확장하고 또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